문행호입니다. 지난주엔 가정의 달을 맞아 이것저것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지간하면 건너뛰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간혹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림에서 처음 사용했던 돌돌이 색연필로 스케치와 밑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스케치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을 땐 좀 가늘고 손에 잡히는 재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고체학스로 만든 재료는 오일 파스텔과 잘 섞이지 않아서 덧칠을 할 때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일 파스텔로 스케치를 할 때보다 과감하게 스케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지우개로 수정을 할 수 없는 건 오일 파스텔과 다를 바가 없지만 그래도 오일 파스텔 작업에서 덧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좀 복잡한 스케치를 해야 할 때는 이 색연필을 같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한낮에는 햇빛을 피해 그늘을 찾는 게 더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은 해가 떨어지면 서늘한 기온이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낮의 떼약볕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햇빛이 강한 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바라보는 빛의 줄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무성해지는 나뭇잎들 사이에 햇살이 스며들어서 땅에 닿은 빛은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화창한 날의 풍경화를 자주 그리다 보면 빛도 그리게 되고 그의 빛이 비추는 사물과 거기에 가려진 그림자도 그리게 됩니다. 풍경화를 꽤나 많이 그렸으면서도 이렇게 그늘 속에 앉아서 그늘 속 풍경을 그렸던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구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투수가 던진 공을 짧은 순간에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를 식별해서 볼인 것 같으면 흘려보내고 좋은 공은 골라서 쳐내는 걸 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걸 판단해내는 타자들은 안타를 많이 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타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요즘은 야구뿐만 아니라 중요한 판단을 하는 능력의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림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이 그림은 확실히 선구안이 나빴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예쁘게 드리워진 장면이라서 그림자만 보면서 시작한 그림인데 이렇게 복잡한 복병이 숨어있는 걸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런 그림은 오일 파스텔로 그리기에 재료랑 서로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걸 그림을 그리다가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달프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은 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아, 세종대왕 말씀이셨나? 이 그림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은 그림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날카로운 선을 긋기가 좋은데 뭉툭한 오일 파스텔로 원하는 선을 긋기가 아주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 하나를 긋고 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선을 가늘게 만들려면 보통 신경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선이 그어지기 일쑤입니다. 원하는 굵기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선을 양쪽으로 조심스럽게 조여줘야 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개의 가느다란 선을 만드는 건 정말 숨막히는 일입니다. 정말 호흡을 멈추고 좋은 선들의 틈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도 없이 선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두운 선을 밝은 선으로 덮어가면서 선을 만들어가는 건 정말 손발이 고단한 일입니다. 실제 그림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불규칙한 선들이 많아서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이렇게 오일 파스텔이 들어가지도 않는 작은 면적을 수도 없이 다듬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일 파스텔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나마 기껏 해놔도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번 그림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나타난 좁은 틈들을 메우느라 허덕거린 그림이었습니다. 이 자질구레한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전체 균형도 깨지고 어수선해지고 색도 밋밋하고 최근 들어 이렇게 짜증이 활짝 핀 그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도 다른 그림보다 2배는 걸렸는데 결과는 2배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답답해서 중간에 몇 번 덮어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림에게 얼마나 응징을 당할 수 있는 건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꾸역꾸역 완성까지 그림을 끌고 와봤습니다. 야구선수도 좋지 않은 공에 자꾸 손을 대면 병살타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싶은 소재를 발견하면 이게 이 재료로 표현하기에 적합한지 완성하고 나면 그림이 좋은 결과로 나올지도 미리미리 예측해 봐야겠습니다. 좋은 공처럼 보인다고 무작정 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처럼 예뻐 보인다고 무작정 그림을 시작하면 아주 손발이 고달파집니다. 그래도 1초도 안 되는 시간 내에 좋은 공을 골라내야 하는 야구선수보다는 느긋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화가는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구안이 좋은 야구선수도 모든 타석에서 안타를 치는 선수는 없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그림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와 의자의 그림자는 선명한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를 만드는 사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림자는 선명도와 상관없이 서로 섞이고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그림자가 누구의 그림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의 반사 조건에 따라서 그림자는 밝기도 서로 다르고 색도 다르게 보입니다. 빛이 닿은 곳과 그림자의 경계는 다양한 색으로 표현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더 좁고 강한 원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넓고 부드러운 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물이 무채색이어서 자칫 단조로운 그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색은 그림의 느낌을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무채색 그늘에 느낌을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색을 활용하면서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